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 퇴임하신 질병관리청 간부의 말씀대로 정부가 백신 수급에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 정책의 오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타 선진국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 바람에 힘들게 싸우고 있지만 이 나라에서는 서로 맞으려고 하는데도 정부가 어쩌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 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며칠 전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살인자라고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자기 대통령 선거에 정신이 팔려서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백신 공장에 가서 지켜섰다가 동량이라도 해서 가져와야 하는 게 옳은 일 아닙니까? 갇혀서 지내자니 화가 나서 필부가 한 소리 했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언제부터 확인하러 가려고 했던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산 21-1번지에 있는 웅천외성을 다녀왔습니다. 웅천외성이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고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견을 이야기를 하고자 확인차 다녀왔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천주교는 외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포교를 한 것이 아니고 1780년 정조 5년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 우산리 천진암에서 노감 건철신의 주도 아래 그의 아우 건일신, 서남 정약전, 정약종 현재들, 이성훈, 김원성, 이총업, 건상학 등 10명의 젊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실학과 서학을 강의를 하다가 광암 이벽 1754년에 태어나서 1786년에 돌아가십니다. 여기 참가할 당시는 26살이었습니다. 이 가담함으로써 서학이 서교로, 천주학이 천주교로, 종교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당시 23살이었던 이성훈이 북경에 가서 영세를 받고 온 것이 시작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약종, 이성훈, 건철신 등은 1801년 순조 때입니다. 천주교 순교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가 되어 천진암 터에 이들 9명의 묘가 이장되어 성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187년 전 1593년 그 전에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으니까요. 임진왜란의 선봉장이었던 권희시 유키나가가 평양 서울에서 참패하여 이곳 웅천에 사위인 소 요시토시와 산 이 웅천 외성에 오사카 예수의 수도 원장이었던 세르페데스, 이 사람은 서페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교를 목적으로 천주교 신자였던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와서는 외국 병사, 조선인 포로, 웅천 주민 등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고 대다수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후퇴할 때 일본으로 따라갔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는 웅천이 진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19편에서 이야기한 오타 줄리아입니다. 이 오타 줄리아가 어린 나이에 여기 붙잡혀 있다가 고니시의 딸이 있는 대마도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나머지 험난한 여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웅천외성은 훨씬 전인 1443년 세종 18년 조선통신사 이해 등이 대마도에서 맺은 계약조로 삼포, 동래 부산포, 웅천 내포, 울산 연포, 삼포를 개항할 때 대마도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알지만 사진에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대마도 방향입니다. 이 성은 우리의 많은 피로인들이 잡혀와서 노예로 팔려갔던 곳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고니시에게 삼포 외란 때 철수했던 것보다 더 크게 지으라고 특별히 명했던 곳이며, 고니시가 정유재란시 순천으로 가기 전 임진왜란 4년간 끌었던 명나라와 교섭을 했던 현장입니다. 최근에는 2017년 창원시에서 천주교를 처음 이 땅에 포교한 세르페데스를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남산, 웅천외성을 이야기하는데 남쪽에서 남산이라고 합니다. 세르페데스 기념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침략자의 역사를 무엇 때문에 만드느냐는 반대에 부딪혀서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순천외성, 울산의 서생포 외성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관리가 부실합니다. 특히 부산 신앙, 진해에서는 진해신앙이라고 합니다. 건설로 인하여 바다가 매립되어 주변이 원래의 모습을 찾기가 힘듭니다. 외성의 특징인 세 단계의 방어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운데 혼마루라고 해서 가장 높은 곳에 3층, 5층, 7층의 천수각을 짓고 사방을 통제를 했습니다. 이 웅천외성은 정확하게 몇 층을 지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환, 또 사만해서 세 겹으로 한 모양이 잘 남아 있으며 해자로 사용했던 지금의 웅동 동천의 해자 성벽이 아파트 옆으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고니시가 순천으로 가서 지은 순천외성은 철저한 방어를 위해서 세 겹에서 총 9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었는데 아마 2017년 당시 창원시에서 손을 보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중도에 포기한 것 같습니다. 삼포 개항 당시에는 외인들이 성 밖을 다니면서 계약조를 지키지 않으니 외곽을 성벽으로 둘러싸고 바다에는 목책을 박아서 이 목책이 지금 부산 신항 건설 당시 준설하는 과정에서 발굴되어서 지금 박물관에 있습니다. 정해진 뱃길로만 가게 한 다음 뱃길에는 쇠사슬로 통행을 막아 통행하는 배를 일일이 조사를 하자 외인들이 못 살겠다며 대마도에서 5천 병력으로 쳐들어와서 한때 웅천이 점령되기도 했고, 그 사건으로 조선에서 광부를 보내 외인들을 대마도로 쫓아버리고 통신사가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물로 일본을 모르고 있다가 임진왜란에 하는 어처구니없는 환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일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얄밉고 혼을 내어주고 싶지만은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인지라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어야 지난날의 치욕을 또 당하지 않습니다. 필부가 매번 일본에 관해서 소리를 하는 것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을 잡아갔으면은
나가사키 국제 노예시장에서 국제 시세가 폭락을 했고 한 이탈리아 사람은 조선인 노예가 너무 싸서 5명을 사가지고 유럽으로 가던 중 인도에서 4명을 풀어주고 1명만 데리고 갔다는 기록이 있으며 흑인 노예 1명과 조선인 노예 5명을 바꾸고 조총 한 자루의 값이 일본 돈으로 120문 할 때 조선인 노예 1명의 값이 3문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최소한의 역사를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임진왜란을 교육을 하면서 이긴 전쟁만 교육하고 연구하니 진실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제가 36편에서 잠시 언급한 이 땅에 주둔했던 명나라,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등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조상, 특히 여자들에게 끼친 만행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